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있나? 아니면 내가 먼저 있어야 세상이 있나? 이 영상은 불교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간 내용인데요. 저는 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허무주의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이해하신다면 솔직히 여러분들 명상 안 하고도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움직이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10년 전 제 몸의 세포들이 지금 다 살아남았을까요? 지구와 우리 몸뿐 아니라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영상, 내 감정과 생각도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연이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고 사물과 감정 그리고 생각도 전부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합니다. 공은 산스크리트어로 수냐타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부처님이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내가 비어있고 자아에 속한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세상이 비어있다.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자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그리고 보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원인과 어떤 조건이 생겨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죠. 경험하는 내가 있다기보다도 어떤 원인과 연결로 인한 결과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듣지 않고 외부 파동이 고막과 접촉하는 조건이 발생해야 인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나의 정자와 난자가 수조 개의 세포로 증식하는 것과 생명이 죽으면 부패해서 사라지는 것도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좋은 것에 집착하고 싫은 것을 밀어내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의식하는 대상이 고정되고 존재하며 또 그게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깨어나게 되면 괴로움 끝이 나죠. 사물이나 현상에 내 느낌을 넣지 않으면서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원리를 알았을 때 부처님은 이걸 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사상을 정립한 나가르주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더 진화시켜서 공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방금 전 부처님께서 사물을 경험하는 내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나가르주나는 내가 경험하는 대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소리와 영상이라는 현상을 보고 이 비디오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과 이 비디오는 과연 경계선이 있을까요? 경계선이 있어야 환경과 분리된 객체라고 정의를 하죠. 자, 그럼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 피부라는 경계선 안에 있는 뇌와 장기, 핏줄은 모두 내 것이고 피부 경계 바깥에 있는 것들은 모두 분리된 객체일까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앞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비디오에서 제 목소리와 제가 쓴 대본, 이미지와 음악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동영상은 화면에 픽셀이 없으면 눈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스피커가 없으면 듣는 경험을 못하겠죠? 이것들은 동영상에 표시되지 않아도 영상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상을 틀어주는 전자제품은 인터넷 연결 없이는 볼 수 없어요. 또 우리 감각기관인 눈과 귀가 없으면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눈과 귀를 만들어주신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이전에 인간이라는 종이 진화했을 것입니다. 또 이 다양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궁극적인 하나의 원인으로 들어옵니다. 하나의 현상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붙어 있어요. 정말 전부 조사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상을 영상이라는 개별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한 사람들은 동영상이 존재하기 위해 수많은 원인들을 거쳐갔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라고 합니다. 요가카라라는 요가 단체에서는 여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주체, 객체, 그리고 경험도 비어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게요. 지금 나무를 보고 있는 건 눈으로 인식하는 경험입니다. 제가 눈을 감으면 나무를 보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떨어져서 보니 나무라는 형상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사막을 돌아다녀도 나무라는 형체를 찾을 수 없겠죠? 그런데 나무를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나무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라는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이 나무라는 경험의 대상과 나무를 마음속에 그려내는 경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와 나무를 보는 경험은 마치 빈 유리장의 반쪽이 물로 차고 반쪽이 비어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죠. 다시 예를 들어서 제가 눈을 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앞에 있는 나무를 봤다고 해서 눈을 감고 있는 제가 나무를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눈을 뜨고 나무를 보는 경험을 해야 나무를 인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주체가 객체를 보고 듣고 만지고 또 경험하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나무를 보는 것과 분리되어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 나무는 어디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또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경험할 것이고 나무는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험하는 나와 경험하는 대상 사이에는 경계선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 대상, 경험 이 세 개가 원래는 동시에 일어나고 연결되어 있어야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구분이 있지만 뒷면이 없으면 앞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전 그 자체가 실제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가카라는 이 경험을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는 것이 공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존재하는 모든 건 경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몰랐을 때 내가 있고 너가 있다 이렇게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실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은 경험뿐인데요. 경험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 또 세상의 일부가 내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적인 인식은 공허합니다. 이 텅 빈 곳에서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 생각, 경험을 채워놓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화면 자체는 공허한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양한 화면을 접할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은 공허한 의식적인 인식, 즉 공이고요. 거기에서 표현되는 영상과 소리 등은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경험 이것들입니다. 영상과 소리는 어디선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이고 스마트폰은 공한 본질 그 자체예요. 이렇게 공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여전히 어려운데요. 사실 이런 이해보다는 한 번에 딱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명상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